아테네인 여러분, 떠들지 말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이에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준다는 양해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고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여러분이 조용히 해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멜로토스도 아니토스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기는 자기 자신보다 착한 사람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토스가 더 착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토스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큰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처럼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행이 훨씬 더 큰 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선물인 나를 처벌함으로써 여러분이 신에게 죄를 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변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쉽게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에 대해 익살스러운 말로 말한다면 신이 이 나라에 보낸 일종의 등해입니다. 이 나라는 거대하고 기품 있는 군마 같아서 운동이 둔하며 따라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이 이 나라에 붙잡혀 놓은 등해이며 따라서 하루 종일 어디서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각성시키고 설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을 쉽게 다시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아끼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잠자는 것을 갑자기 깨웠을 때처럼 화를 내고 아니토스가 설득하는 대로 쉽게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신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등해를 보내지 않는 한 나머지 생애 동안 줄곧 잠만 자게 되리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나는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과 같다면 나 자신의 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단연간 태연히 집안일을 소홀히 하며 여러분의 일만을 돌보고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다니며 덕을 닦으라고 권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동은 인간답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소득을 얻었거나 보수를 바라고 권고를 했다면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렴치한 고발자들조차도 내가 누구한테 보수를 강요하거나 청구했다고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내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충분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며 충고하고 남의 일로 바쁘게 지낼 뿐 공개적으로 나서서 국가에 대해 충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신 또는 정령의 신탁이나 신호를 듣는다고 여러 차례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멜레토스가 솥장에서 조사한 신도 바로 이 신입니다. 이 신호는 일종의 목소리로서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금지하기만 할 뿐 결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내게 정치가가 되는 것을 단념시킨 것도 이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대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정치에 관여했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이미 생명을 잃었을 것이며 여러분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불법 행위 및 부정행위와 정직하게 대결함으로써 여러분이나 다른 대중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생명을 보존하면서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 즉 행동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은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부정에 굴복하지는 않으리라는 것, 내가 굴복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장 나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나는 법정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흥미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단 한 번 공직에 취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평의원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부족인 안티오키스 족은 아르기누사이 해전 때 전사자의 시체를 수용하지 못한 장군들에 대한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집단으로 재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후에 생각하신 것처럼 그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위법에 대한 집행부의 평의원은 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자들이 나를 고발해서 체포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고 여러분도 연설자들이 말을 따르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투옥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부정에 가담하느니 차라리 법과 정의 편에 서겠다고 말입니다. 이 일은 민주정치가 시행되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과도지 밑에서 30명의 집정관이 집정했을 때 그들은 나와 다른 4사람을 원형 건물로 소환해 살라미스 사람 레온을 살라미스에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죄에 연루시키려고 항상 내리던 명령의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때 나는 죽음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부정하거나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압제적인 정권의 강력한 힘도 나를 위협해서 나쁜 일을 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형 건물에서 나왔을 때 다른 4사람은 살라미스로 가서 레온을 데리고 왔지만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30명 집정관의 정권이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붕괴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몇 사람의 증인이 증언을 한 듯하다. 다음 장이 그렇다면으로 시작되는 것도 증언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공직에 종사하면서 항상 옳은 일에 편들고 내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았으리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적인 면에서나 사적인 면에서나 내 모든 행동에서 언제나 동일한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뜻에서 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열한 타협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정식 제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때 나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온다면 청년이든 노인이든 간에 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는 보수를 받아야만 대화한 것이 아니어서 부자든 빈민이든 간에 누구든지 나에게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사람이 되든 선한 사람이 되든 그 결과는 나의 탓이 아님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를 가르친 적도 없고 또 가르쳐주겠다고 공언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내게서 배웠다든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지요. 즉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요.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을 논박하는 것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이런 논박은 유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은 신이 내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신탁이나 꿈이나 신의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암시를 주는 기타 온갖 방법으로 내게 부과되었습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곧 발각될 것입니다.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거나 타락시킨 적이 있다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그들이 젊을 때 내가 잘못된 충고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고발자로 나서서 복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직접 나서기를 거린다면 아버지나 형제 등 그들이 가족이나 다른 친척이 나서서 나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어떤 화를 입었는지 말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 바로 호기입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 법정에 나와 있군요. 나와 동갑이며 같은 곳 출신인 그리톤, 그리고 저기에는 그의 아들인 크리토블로스도 보이는군요. 다음에는 스페토스구 출신이며 아이스키네스의 아버지인 류사니아스가 있고 그의 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케피시아고 출신이며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폰이 있고 저기에는 나와 사귄 사람들이 형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테오도티데스의 아들이며 테오도토스의 형인 니코스 트라토스, 그리고 데모도코스의 아들이며 테아게스의 형인 파랄리오스, 그리고 아리스톤의 아들인 아데이만토스, 그의 동생인 플라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아폴로도로스의 형인 아이한토도로스, 나는 더 많은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멜레토스는 그의 연설 가운데서 그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언급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합시다. 나는 양해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증인을 통해 증언할 것이 있다면 증언을 듣기로 합시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척을 타락시키고 해친 자를 위해 증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멜레토스와 아니토스는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 때문에 타락한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지 않은 나이 많은 친척들까지도 나를 위해 증언할 동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증언을 통해 나를 도우려는 것일까요? 이유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이며 그들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멜레토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인의 증언을 듣는다. 자,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은 결국 이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동일한 사건 또는 훨씬 가벼운 사건으로 고발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재판관들에게 빌고 애원했으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자식과 함께 많은 친척과 친구를 법정에 데리고 나왔던 일을 상기하고 내게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대조를 해보고 내게 분노를 느끼고 이 때문에 내게 불쾌한 감정을 갖고 홧김에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도 인간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메로스가 말한 것처럼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가족은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3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른이 다 되었고 2명은 아직 어립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무죄 방면을 애원하려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데려오지 않는가? 거만하거나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여론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행동은 나 자신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 정도 나이가 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명성을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나는 나에 대한 이러한 의견이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세상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정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나 용기 또는 다른 덕이 우월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품위를 훼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고명한 사람이 법정에 서면 아주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당하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주면 영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불명예이며 아테네인이 명예와 현직을 준 아테네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은 여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글픈 연극을 해서 국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평온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죄로 판결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론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재판관에게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는 대신 재판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여 무죄 석방이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의무는 정의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국법에 따라 재판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서약을 깨뜨리는 습관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도 이러한 습관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습관에는 경건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불명예스럽고 불경스러우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특히 멜레토스의 고발에 따라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로 재판을 받는 지금은 오 아테네인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설득과 애언으로 여러분의 맹세를 깨뜨리게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신들이 없다고 믿으라고 가르친 것이 되고 따라서 변명을 하면서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고소를 단지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나 최선이 되도록 재판해 줄 것을 여러분과 신에게 맡깁니다. 여기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된다. 흰 돌과 검은 돌로 투표한 결과 소크라테스는 유죄로 결정된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유죄 투표에 대해 내가 비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결과를 예상했고 다만 찬반 투표수가 거의 같다는 데 놀랐을 뿐입니다. 나는 내게 불리한 투표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더라면 나는 무죄에 방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멜레토스한테서 벗어났다고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토스와 리콘의 도움이 없었다면 멜레토스는 법률이 요구하는 투표의 5분의 1을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 경우에 그는 1천 드라크마의 벌금을 물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레토스는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제안합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형벌을 제안해야 합니까? 나에게 합당한 형벌이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합당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전 생애를 걸쳐서 게으름을 피울 만한 재주를 전혀 가져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일, 즉 부, 집안일, 장교, 국민의회에서의 연설, 공직, 음모, 당파 등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치가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이나 내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 자체를 돌봐야 하며 또한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순서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줘야 합니까? 오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은 좋은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합당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었고 또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한가한 시간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오 아테네인 여러분, 브리타네이온에서 날 부양해주는 것보다 합당한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보상은 올림피아에서 승마나 전체 경주, 두 마리 말이 끌든 더 많은 말이 끌든 전체 경주에서 상을 탄 시민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궁핍하지만 그는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외양만을 줄 뿐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 자체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게 공정한 처벌을 판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브리타네이온에서 날 부양해 주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급소나 탄원에 대해 말했을 때처럼 여러분에게 거두름을 피운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나는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만든 일은 결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에도 중대한 소송은 하루 동안에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잠시 동안에 수많은 비방을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화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어떤 처벌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밀레토스가 제안한 사형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나는 죽음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악임이 분명한 처벌을 내가 어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징역을 제한할까요? 어째서 내가 감옥에서 살아야 하며 또한 그 해의 관리, 즉 11명의 옥리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까? 혹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담을 때까지 징역을 살아야 할까요? 금고형과 마찬가지 이유로 벌금형도 반대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따라서 벌금을 물 수 없으므로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추방을 제안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벌일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생애의 맹목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시에 사는 여러분조차도 나의 토론이나 말을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나 쓰라리고 미술스러워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때에 다른 도시 사람들은 나를 역겨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만큼 내가 이성을 잃었다면 말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 같은 나이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니며 항상 유배지를 변경하고 또 항상 쫓겨나야 하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청년들이 내 곁으로 몰려오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청년들을 쫓아낸다면 청년들이 욕으로 연장자들은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청년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아버지나 친구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여, 당신이 침묵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낯선 도시에 가더라도 당신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 대답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불복종이 되며 따라서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매일매일 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때 여러분이 들은 기타의 일들에 대해서 토해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선이며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설득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한 말은 진실입니다. 또한 내가 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만일 돈이 있다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벌금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다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한 푼도 없고 따라서 여러분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을 과해지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은화 1문화 정도라면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의 벌금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친구들, 즉 플라톤, 크리톤,
크리토블로스, 아폴로도로스는 30문화를 제안하라고 나에게 권고합니다. 그들은 보직인이 될 것입니다. 30문화의 벌금을 제안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명은 중단되고 형량을 결정하는 2차 투표가 실시되어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1차 투표 이후 소크라테스의 논조는 재판관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번에는 80표라는 차이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이 현자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악명을 대가로 받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할 때 사실은 내가 현명하지 않음에도 나를 현명하다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시만 기다렸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졌으련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상당히 나이가 많고 따라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형 선고한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이 모자라 무죄 방면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짓이든 또는 무슨 말이든 다 해도 좋다고 생각했더라면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은 말의 부족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한무치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한탄하는 등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늘 듣고 있는 많은 일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내 변명의 방식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 전쟁에 있어서 또는 법률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동원하여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분명히 싸움터에서는 무기를 버리고 추격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험에 직면했을 때도 무슨 말이든 또 무슨 짓이든 다 하기만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죽음의 회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정은 죽음보다도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고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느리게 뛰는 자에게 붙잡혔지만 예리하고 기민한 나이 고발자들은 빨리 달리는 자, 즉 불의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기 위해 떠나지만 그들도 진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흉악과 부정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내린 판결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내린 판결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숙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예언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겐 죽음이 임박했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게 사형을 언도한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죽은 직후에 여러분이 내게 과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닥쳐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에게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생활을 설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제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기 때문에 더욱 가혹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훨씬 더 화를 낼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에 대한 책망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못한 도피입니다. 가장 쉽고 고상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기 전에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남기는 예언입니다. 나의 무죄를 인정한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과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관리들이 바빠서 내가 죽어야 할 곳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동안에 잠시 나의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서로 대화를 나누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친구이며 따라서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를 나는 여러분에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실로 재판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문제더라도 내면적인 정령의 신탁은 언제나 내게 반대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게는 최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집을 떠날 때도, 또 법정으로 오는 도중에도, 또 변론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신탁은 반대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야기 도중에 저지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건만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사건에 대해서 신탁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며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면 예의 신탁은 분명히 내게 반대했을 테니까요. 다른 면으로 고찰해 보더라도 죽음이 선이라는 희망에는 유력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죽음은 허무 상태로서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든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영원히 이동하는 것이든가. 그런데 만일 죽음이 무감각 상태로 어지러운 꿈조차 꾸지 않는 잠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뛰어난 소득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꿈조차 꾸지 않고 숙면한 밤을 가려내어 그의 생애 중 다른 낮밤과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이 하룻밤보다 더 좋고 즐겁게 지낸 낮밤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페르시아 대왕조차도 다른 낮밤과 비교할 때 그러한 주야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죽음이 이러한 것이라면 나는 죽는 것이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단 하룻밤에 집약될 테니까. 그러나 죽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고 사람들이 말처럼 거기에는 모든 고인이 살고 있다면, 오 나의 친구와 재판관 여러분, 이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순례자가 저승에 도착해서 이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풀려나고 거기에서 재판을 한다고 알려진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트리프톨레모스, 그리고 일생을 올바르게 산 신의 다른 아들들을 발견한다면 이러한 순례는 분명히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르페우스,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대가인들 못 치르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거기서 팔라메데스, 텔라몬의 아들인 아이아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 때문에 죽은 기타 옛 영웅들을 만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들의 고통과 나 자신의 고통을 비교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즐거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참된 지식과 거짓 지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저 세상에서도 나는 누가 현명하고 누가 현명한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 재판관 여러분, 위대한 트로이 원정군의 지도자 오디세우스 시시포스를 비롯해 다른 무수한 남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면 무슨 대가인들 아낄 것인가?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한다면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질문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죽음을 흔쾌히 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착한 사람과 그가 한 일은 신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다가오는 최후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고통에서 해방될 좋은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신탁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유죄 판결을 한 자와 고발한 자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게 좋은 일을 해줄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들의 호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나의 아들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을 꾸짖어 주시오. 나의 아들들이 더 기상으로 재산이나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시켜서 내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처럼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아들들이 사실은 보잘것없으면서도 훌륭하지 하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꾸짖은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돌봐야 할 일을 돌보지 않고 사실은 보잘것없으면서 훌륭하지 않다고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나와 나의 아들은 당신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